부동산학개론은 이 아니라 민법, 민사특별법 최신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부동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죠. 선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없다. 선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의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대금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죠. 자, 질문 5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 경우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자, 문제 2번이요.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가등기 마친 자 맞죠? 계약 해제 전에 갑으로부터 Y주택 임차하여 주임법상의 대항력 갖추 임차에 제3자 해당하죠? 계약 해제 전 X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해당되지 않죠?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 지급을 마치 못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요, 여기서 말하는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리을.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가등기 담법 옳은 거죠. 정답은 자, 문제 1번이요. 지문 1번. 공사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 담보법이 법률에 적용된다. 공사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되지 않죠. 문제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 종료한 경우 자,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 수취권은요 채권자에 기속됩니다. 청산 절차 종료된 후에 담보물에 대한 과실 수취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정답이죠.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는 귀속 정산과 처분 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귀속 정산 방식만 인정하고 처분 정산 방식 인정하지 않죠. 3번 틀렸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채무의 변제가 선행 의무입니다. 가등기 말소는 후순위 의무고요. 자,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 피담보 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 목적 부동산 경매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지금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요. 청산 기간에 한정해서 저당권 피담보 채권 도래 전이라도 부동산 경매 청구 가능합니다. 자, 5번 틀렸죠. 무효인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기망행위 그것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요. 사기 마찬가지죠.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에 붙은 법률행위 이거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그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죠?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없고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죠. 자, 5번. 상대방 위반한 착오의 임대차 계약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동시행한 변건 틀린 거예요.
자, 계약 해지로 인한 당사자 상호 간의 원상계약 부분은 동시행관계에 있다. 맞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맞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아니죠. 임대인의 보증금 받는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의의 의무죠. 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3번. 정답 3번. 4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이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 관계는 존속한다. 맞죠? 자, 일방 당사자가 선의의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게 불안양변권이라고 하죠. 동시행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요. 복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거. 판례에 따르시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맞죠? 네. 자,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있죠.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선임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정답이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권도 소멸하죠.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자, 명의신탁 문제인 것 같은데요. 2015년 갑, 은, 병의 엑스토지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 체결,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의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습니다. 옳은 것은 엑스토지의 소유자가 병입니까? 봐야죠. 지금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 그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매 계약과 등기에 관한 물권 변동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엑스토지의 소유자는 병이 아니라 을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병이 아니라 을입니다. 문제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엑스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합니까? 무효죠. 무효입니다. 갑과 을이 갑의 친구 정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엑스토지의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정은 명의신탁 약정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네. 4번이요.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을이 갑의 아들인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로 봅니다. 자,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다.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 그러니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인지 구별이 중요하죠. 이때 구별의 핵심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근데 그죠? 타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했다. 이때 명의신탁 관계는 그들 사이에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죠. 그래서 설령 계약 상대방이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명의신탁은 계약 명의신탁으로 해당한다고 보아 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때 직접 갑에게 귀속시키도록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계약 명의 신탁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제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렇죠?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것,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시된 거 맞죠?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맞죠?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맞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된 후에 토지 사용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이 혼동으로 소멸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소멸하지 않죠.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 경우 맞죠?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대한 설명 옳은 거죠?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게 의해 압류된 경우 물상대위성이 없다? 틀렸죠. 그러니까 압류는 특정성 보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져도 물상대위성 인정됩니다. 압류된 경우 무방하죠. 전세권, 문제 2번이요.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죠.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자,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 인정됩니다.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되기 전 압류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물건 인도된 후에 압류했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4번 지문이요.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정답 4번입니다. 5번 지문이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협의 취득, 이러한 협의 취득은 사법상의 매매와 성질이 같기 때문에 물상대위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죠. 3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3년이고요.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관계 틀린 거죠. 틀린 거 1번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틀린 거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번이요.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 그는 현존이익 범위 내가 아니라 손해 전부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를 멸실시키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2번 틀렸죠? 악의의 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맞죠? 자, 유익비는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해 상당한 기간 허용했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이때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고 의사표시는 설명 틀린 거.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를 했다면 차고자는 의사표 취소할 수 없죠. 예. 진위에 동의했기 때문에 차고로 의사표를 취소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틀린 거 오류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그죠? 맞습니다.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맞고요.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 잘못 표시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맞죠?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취소할 수 있죠. 자, 갑은요. 2015년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병은 약정에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요.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지금 갑과 병은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맞죠? 자,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그 매수 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로 하여 타인이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매각 허가를 받은 경우 매수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 사이의 법률 관계는 명의 신탁 관계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 다음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경매 목적물의 소유가 명의신탁 약정 사실 알았더라도 자,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 부여가 되는 게 아니죠. 네,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디귿이요. 갑은 병에 대해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부동산 실권례자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이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죠. 그때 명의 신탁자가 명의 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대상은 매수자금 상당 맞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기업과 디귿이죠. 3번입니다. 조건부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요. 틀린 거죠. 상대방 동의하면 채무 면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맞죠? 정지조건 법률 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무효죠.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황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불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아니죠.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로 되죠.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기록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의사에게 한다. 맞죠? 정지 조건의 경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맞습니다.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정답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할 수 있다. 맞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나 처리하지 못한다. 맞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맞고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맞고요. 5번이요.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자, 이의 없이 기획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성립합니까? 틀린 거죠. 지금 청약의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청약을 받아들일지 말지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요. 이게 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당연히 성립된다? 틀렸죠? 네. 요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저장을 좀 해놔야 돼.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16번이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다. 틀린 것은?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맞죠?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고요.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병의 갑에 대한 채무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땡. 자, 철회권 같은 경우는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지만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악이 불문하고 인정되죠. 그래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병이 갑에 대한 채무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갑이 임대 기간을 단축시켜서 단축하여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추인은 무효가 되죠. 맞고요.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 시 소급하죠. 자, 17번이요. X 건물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정답. X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지금 1번 같은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문제는 X의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 지금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죠.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하지 당연히 않죠. 그래서 X 물건이 갑의 소유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1번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틀린 지문. 2번 지문이요.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자,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죠. 틀린 지문. 자,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 지금 채무자를요,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 성립 가능하죠. 그래서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죠. 3번입니다.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불법 점유의 경우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5번. X에 관한 생긴 채권에 의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죠.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주장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르시오. 피담보 채권 모두 고르라. 지금 1번 보증금 반환 청구권. 여기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유치권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성이 인정돼야만 유치권 성립한다는 거죠. 권리금 반환 청구권. 이것도요,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필요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피담보 채권으로 인정되죠. 자,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과 결연성 인정됩니다. 그 유치권 성립 인정돼요. 리을이요.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것도요.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뭡니까?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나 필요비의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인정이 되죠. 따라서 임차인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 정답. 자, 19번이요. 갑이 2017년 2월 10일 을 소유 X 상가 건물 을로부터 보증금 10억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 갖추고 있습니다. 자, 틀린 거죠. 1번이요.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사안에서 보증금 10억이죠.
10억이기 때문에 위 임대차는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5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 생산할 수 있다. 틀렸고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갱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이 돼요. 2번이요.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이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2번 지금 맞습니다.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 10억이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도 6개월 임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지문 1번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못 드린 게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이 된다는 거죠. 네. 3번이요.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맞죠? 맞습니다.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갑은 X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은 임차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죠. 5번이요.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지금 보증금 10억, 위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라도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죠. 정답 5번입니다. 자, 등기청구권이요. 옳은 것.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맞죠? 네, 정답 1번입니다. 그쵸? 부동산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습니다.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자 청구권이다. 이거 채권자 청구권이죠?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요. 네, 걸리지만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거나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다 틀린 거죠. 같이 봐야 돼요. 4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자 청구권이죠. 4번 틀렸죠.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다? 아니죠.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라면 등기 신청권은요, 국가기관인 등기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법상 권리와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 동일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네, 일단 하프 모의고사 20문제만 보고요. 여러분들 튜토리에서 쇼터디.com에서 지금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1차, 2차 나눠서 지금 문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6개년치 정도 올라가 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2개년, 지금 3개년치 올라가는 중이고요. 지금 일단 연도별로도 볼 수 있지만 전범위를 통해서 전체 모의고사를 셔플 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기출문제를 계속 보셔야 되는데 기본소를 보시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문제풀이 연습을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쇼터디.com에서 하시게 되면은
조금 훈련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고요. 자기의 위치가 다 점수화되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남았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